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에서 광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내신 담당하고 있는 수자국어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광양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문학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범위 및 시험의 특징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이제 문제, 출제 경향, 수자의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요, 이제 문학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문학, 현대시 5작품, 고전시가 7작품, 현대소설 3작품, 이렇게 전체 15작품이 이제 출제 범위였는데요. 교과서 안에서는 12작품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3작품이 포함된 시험이었다. 1학년 때 학생들이 많은 시험 범위로 치르는 시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게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는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시험 문항이 총 26문항이었는데 모두 선택형으로 나왔다. 즉 서술형 단답형 시험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학생 개별적으로는 이 선택형이라서 좀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시험을 치루었다면 오히려 문제 풀 때는 기분 좋게 풀었는데 채점할 때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 함정을 놓치거나 못 보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형 문제로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겁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선택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자의 내신 대비 과정은 그럼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꼼꼼한 정규 수업, 학생들의 시험범에 맞게, 진도에 맞게 해당 작품들을 정리하고 같이 확인하는 수업 일요일 7시에 진행했고요. 이 수업이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 시험에서 작품별 내용과 표현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실제 많이 출제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해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갖추는 시간이다.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규 수업 이후에 문제 교재가 나갑니다. 깐깐한 문제 교재라고 해서 시험 범위에 맞는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평일에 한 번 더 나와서 클리닉 수업, 복습하는 수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학생들이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자, 깐깐한 문제 교재를 열심히 풀면 결국 우린 뭘 연습하게 된 거냐? 실전에서 이해한 내용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자, 1단계 수업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응용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게 될 거고요. 이 문제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설명에 대한 선택지가 어떻게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는지, 즉 같은 의미의 선택지가 어떻게 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고, 작품별로 주로 묻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부 지문 문제도 같이 실려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과 비교하는 연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일 클리닉 수업은 결과적으로 이해한 내용, 앞서 우리가 첫 단계에서 정규서에서 이해한 내용들이 제대로 소화되었는가, 본인의 것이 되었는가, 출력하는 훈련이라고 해서 백지 복습을 한다거나 학습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운다거나, 그죠? 기출문제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전 적용하는 연습을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중과 분석 확인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한 학습 활동, 더 읽기 중 활동, 아니면 기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필기들을 응용한 어떤 선택형 문제들, 선택형이라든가 아니면 선택형 문제가 나온다도 연습을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니까, 출력이 중요한 거니까 단답형을 써보는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떠올리고 환기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별로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는가를
한 작품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작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꼭 한 문제씩 작품마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이제 기본 점수 획득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품을 설명하는 개념어, 뭐 경어체라든가 존댓말이라는 뜻이죠. 아니면 무엇을 해서 어떻게 효과를 얻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준비 과정에서 1단계 혹은 평일 클리닉 등을 통해서 요거를 아주 단단하게 기준을 잡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결국 오답이라는 건 한 선택지에 그럴싸한 설명, 맞는 설명과 그렇지 않은 설명, 틀린 설명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준을 확실히 갖춰야 되고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실전에서 헷갈리는 경우 당연히 줄어든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거듭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선택지가 어려울수록 이게 맞는 말인가 헷갈리게 만들수록 같은 의미를 우리가 정리한 같은 기준을 그 정리한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자주 봤던 방식의 설명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의 내용상 효과를 설명하면서 선택지, 실제 선택지입니다. 그것을 시에 대한 거였죠. 죄인식이라고 설명한 말이 우리가 정리한 기준과 어울리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교감한다는 말이 어울리느냐, 요 판단 사이에서 정답과 오답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정리한 기준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이 꾸준하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계속 시험 준비 과정에서 계속 거듭거듭 해야 실전에서 좀 부담감 없이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선택지에서 내용에 대한 인과나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만들 때 원인과 결과를 그럴싸하게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사건의 발생 순서라든가 어떤 문맥의 흐름을 좀 바꿔서 그 의미를 헷갈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오답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원리로 그리고 염두에서 실제 판단할 때 잘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 고르시오라는 유형으로 문제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 적절한 걸 모두 골라라 해서 선택지에 그 기호가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모두 고른 것만 선택하든가, 아니면 심지어 설명하는 보기 안에서 모두 고르시오 형태, 즉 좀 변형돼 가지고 적절한 것의 개수를 묻는다거나, 이게 애매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정리했는지. 정확한, 사실상 단답형이죠. 이것도 겉모습은 선택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의 의도는 결국 단답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 연습할 때는 선택형으로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써보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정확한 정리를 했으면 모두 고르쇼 문제 어렵게 만들려고 내 문제지만 잘 해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과양고 문학시험 대비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범위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부터 완벽하게 이해한다, 대충 이런가 보다, 그런 거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결국엔 키워드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학습 활동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결국 그 작품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문제집 제공합니다. 이걸 너무 아끼는 친구들, 미루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나가면서 도대체 이 작품에서는 주로 무엇을 묻고 있는가, 또 어떤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지, 혹은 선택지는 또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어떻게 함정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 풀면서 우리는 꼭 체감하시고 익혀두셔야 실전에서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 반드시 돌아보는 과정까지 있어야 이번에 어떤 문제 풀어서 응용력 훈련하는 것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거듭 말하지만 결국 나오는 범위,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학습활동이나 읽기 중 활동, 아니면 주요 필기대에 대해서 출력 훈련,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설명하거나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실전에서 잘 풀 수 있고, 그래서 해당 범위에 일치하는 그런 기출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좀 더 익혀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으로 우리 또 기말고사 대비 또 잘 해봐야겠습니다. 자, 수자국어에서 그럼 과양고 학생들 5월 20일 일요일 7시부터 이제 기말고사 대비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수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수자와 함께 1학기 문학 내신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고 잘 마무리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네, 같이 열심히 또 준비해서 중간고사 조금 뭐 아쉬운 결과 얻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회해가지고 1학기 끝날 땐 좀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듭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십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